안녕하세요. 길령명리 7강의 두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이 이루어져 있을 때 여러분 이 합도 관성과 인성, 예를 들어 여기가 일지라고 보고 여기가 시지라고 볼게요. 일지에 인성이 있고 시지에 관성이 있는 것과 시지에 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일지에 관성이 있는 거에 따라 해석이 좀 달라져요. 요건 이제 시간의 순서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먼저 딴 다음에 관성이 발동되는 거고, 요것은 관이 먼저 발동한 다음에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막 공인에게서 자격증 따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좀 그런 사람들에 해당하겠죠. 아니면 본인이 공무원인데 무슨 뭐 석사 과정 가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관성 다음에 인성일 경우에. 그리고 여기서 인성 다음에 관성으로 가는 분은 자격증을 가지고 뭘 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뭐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나라 뭐 노펌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법인 사무소 같은 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요 어느 게 시간이 어느 거냐 먼저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도 역시나 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공개형 임상 하나 봅시다. 각색한 거예요. 임술, 임자, 경진, 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조 한번 볼까요? 이분이 경금인데 40대 여성이에요. 그럼 이게 경금이에요. 그리고 여성이에요. 그러면 밑에 중화를 보통 먼저 볼까요? 토가 있고요. 수가 있고요. 토가 있고요. 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일단 토가 두 개네. 과유불급이 일단 두 개 있잖아요. 그럼 토의 성분이 먼저 봅시다. 목화, 토, 금, 수. 목화, 토, 금, 수, 목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금액에 있어서 토는 뭐가 됩니까? 인성이 되겠네. 인성. 그렇죠? 인성. 여기 이제 술토가 인성이 되겠죠. 인성. 그러면 뭔가 요 부분에서 인성, 뭐 엄마 관련 어떤 사연? 뭔가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자기 공부가 이분도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석사까지 하고 싶었는데 학사만 했다든가 아니면 대학교 졸업하고 싶었는데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든가 뭐 이럴 수 있어요. 두 개가 되면 내 만족의 범위에서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기운,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수기운은 뭘까요? 금한테 식상이 되겠네요. 여기 식상. 식상. 전에도 말씀드렸죠? 식상이 부모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모시는 자식일 수 있어요. 내가 막 신경 많이 써야 되고 약간 대하기 어렵고 막 이런 자식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보다는 살아가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좀 낫다 그 얘기예요. 뭐라고 할까요? 뭐 돈으로 그냥 합시다. 우리 엄마가 이제 우리 부모님이 300 벌어, 내가 300 벌어, 그럼 내 자식은 뭐 한 500 버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금 기운은 뭘까요? 비겁이네. 비겁. 나 자신의 기운이에요. 그럼 자기 에너지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성격이 강할 수 있어요. 남한테 잘 안 지죠. 근데 그게 딱 하나 좋게 있으니까 자기 통제를 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자수가 있는데 위에 임수가 있어요. 또 수기운이. 그러면 자식들이 좀 잘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힘을 받잖아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을목이 있어요. 목은 뭐예요? 이 사람한테? 돈이네. 돈. 재성이에요. 재성. 그런데 목의 흐름을 보세요. 경금하고 금의 근과 유금으로 이렇게 둘러싸였죠. 딱 여기 돈이 있는데 여기에 딱 이렇게 포위된 거예요. 뭐가? 을목은 되게 나무도 좀 작은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막 경금 막 도끼 막 엄청 이런 거 있고 여기 예리한 칼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럼 이 자그마한 나무나 여러 가지 그 풀 이렇게 야타막하게 한 거 어떻게 되겠어요? 다 베어지겠죠. 그래서 이분은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50 중반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사기당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집에 어떤 사고가 나서 집에 막 형제들한테 다 줘야 되고 뭐 이런 일로 자꾸 자기 돈은 없을 수 있어요. 돈은 많이 벌어도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을목이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뭐 볼 게 뭐가 있을까요? 역시 이분이 진유합으로 묶여 있네요. 근데 인성과 비겁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자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임대를 해서 그 다음에 주변 동료들, 근데 동료도 어떤 동료예요? 나보다 아래에 있는 자식 자리에 있는 동료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 나보다 어린 친구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한테 도움을 받는 뭐 그런 구조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비겁이 형제잖아요. 형제자매니까 형제와 인성은 엄마잖아요. 다른 형제와 엄마가 딱 합을 하고 있어. 두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내 인생을 힘들게 할 수 있죠. 왜? 합은 답답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안전판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도 일단 답답함이 먼저니까. 뭐 그런 애로점이 있을 수 있겠다. 인생 사는데. 이렇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된 원고 한번 읽어볼까요? 40대 여성 B씨, 지인들과 동업이에요. 대형 유흥 보드게임 카페 매장을 수년째 운영이에요. 매장 관리에 지쳐 당장이라도 접고 싶지만 동업지분과 계약에 묶여 정리하지 못하고 괴롭죠.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이게 묶여 있잖아요. 비겁과 무엇이 묶여 있어요? 인성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이거 묶어내질 못해. 그러면 언제 이거를 떨궈낼 수 있어요? 예, 묘가 와야죠. 묘, 지지로 묘. 그래서 묘유축 나거나 아니면 술토가 와야 돼. 술토가 와서 진술충이 나거나 요런 세운에서 12번이죠. 우리가 12년마다 주기로 돌잖아요. 세운이 12간지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묘나 술년이니까 인생에 12년 안에 한 번, 두 번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딱 자르고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그럼 또 그 시기 만약에 못했다 묘년에 그럼 술년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다니까 억지로 이거를 떼내려고 하면 손해를 많이 본다든가 뭔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늘 기운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들어올 때 그 에너지에 편승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 에너지도 안 들어왔는데 내 의지대로 억지로 하려면 일이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명리를 배우셔야 되고 명리는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B씨의 명식은 일지와 시지, 진유합으로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문서가 동업자 및 직원들과 꽁꽁 묶여있는 구조입니다. 천간의 을목 재성은 뿌리가 약해. 왜 뿌리가 약하냐면 지지에 목기운이 없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약해 큰 재물이 축적되기보다 매장 운영비와 인건비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돈은 1,000만원 벌었는데 뭐 지출은 1,500만원, 아니면 뭐 1,000만원 벌었는데 뭐 지출 800, 나한테 돌아오는 돈 200. 만족의 범위 안 맞아. 그리고 예를 들어 사업이 잘 돼서 내가 한 5천 모았어. 그랬더니 집안에 일이 터져서 뭐 이 5천 다 쓰는 일이 발생한다든가 뭐 이런다는 거예요. 이 을목이 불안전하다. B씨가 느끼는 지독한 탈출 욕구는 바로 육합의 단단함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당장 감정적으로 정리하기보다 동업지분을 단계적으로 분할 정리하는 실질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런 준비를 해서 언제 딱 해야 된다? 묘년, 술년 때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다음 사례 보도록 할게요. 40대 남성이에요. 그러면 이거 무토인데 남자예요. 남자. 그러면은 또 잘 모르시면 쓰고 하는 겁니다. 목화, 토, 금수. 그러면 토에게 이분의 이제 중화를 볼까요? 금기운 하나, 화기운 하나, 목기운 하나, 수기운 하나. 이분은 중화가 잘 되어 있네요. 글자가 각각 한자씩 있으니까. 그럼 금기운은 뭐냐? 토기운한테 금기운은 식상이고요. 그 다음에 화기운은 뭡니까? 인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목기운은 뭐지요? 토기운한테 관성이겠죠? 아닌가요? 식상, 재성, 목화, 토, 금, 수 맞죠? 관성. 그 다음에 수기운은 재성이 되겠네요. 재성. 그러면 이분은 뭐가 되나요? 그리고 이제 천간, 격국을 또 한번 볼 걸 그랬군요. 격국을 한번 볼까? 이따가 할게요. 격국은 일단은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여기 지금 뿌리 여기 있잖아요. 경금, 금이 이렇게 하늘의 뜻이 땅에 있어요. 그러면 조상님들이 되게 바쁘게 사신 분일 것 같아. 여기 또 신금이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좀 괜찮게, 아니 자식이라보다 자기 하는 일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일을 과업을 물려받을 수도 있는 거겠죠. 여하간 자기 하는 일이 괜찮고 거기다가 아주 좋은 건 재성이 잘 되어 있네요. 하늘에서 이렇게 재성이 딱 하늘의 뜻이 여기 월주부터 시집간이니까 평생을 돈에 있어서는 괜찮을 것 같네요. 이분은. 네, 그러면 하여간 이분이 원한 것.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여기 인해한목이네요. 여기 목기운으로 바뀌네요. 인해한목. 그래서 이분은 재성과 관성이 합으로 묶여 있어요. 반합으로. 그러면 이분은 인해한목이니까 관성과 재성이 묶여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돈을 버는, 그렇죠? 직장에서 돈을 버는 뭐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분의 사연을 볼게요. 글로벌 대기업 물류수송 부서에서 화물 이동 스케줄을 관리하며 현장을 누비는 직장인입니다. 왜 현장을 누빌까요? 인신사회잖아요. 인신사회. 영만데 이분은 임목도 있고 또 뭣도 있어요? 해수도 있어요. 거기다 여기 신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마 글자 4개 중에 무려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어때요? 한 군데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에요. 일을 해도 막 돌아다녀야 되는 삶이에요. 막 출장을 가도 막 해외로 맨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한 달에 막 2-3번씩 해외 출장 맨날 가는 사람들. 그래서 독립하여 개인 운송 사업을 차릴지 회사에 계속 남을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관하고 재성이 묶여 있으니까 회사에 계속 남아 있으세요 해야 되겠죠. CC사주의 일지와 시지는 인해 육합으로 묶여 있습니다. 육합이군요. 관과 재의 합은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는 자영업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인 대가를 받는 월급쟁이 구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나 사업할래요 그러면 사업 망해요. 또한 임목과 해수는 역마의 성분으로 물류, 수송, 이동을 동반하는 현재의 업무와 완벽히 부합합니다. 독립사업을 시작하면 관의 보호막이 사라져 위험해지므로 현재처럼 대기업 물류조직 내에서 역마성을 발휘하며 전문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라고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관이 하늘에서 이렇게 딱 받쳐주니까 만약에 30대에 회사 들어갔다 그러면 임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자, 관과 재성 육합은 조직과 급여가 결합된 직장인 구조입니다. 역마 글자가 함께 작동하는 이 명식은 독립운송업보다 조직 안에서 이동물류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에 적합합니다. 합은 나를 가두는 굴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직업과 소득을 안정시키는 결속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을 무조건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십성끼리 결합해 어떤 현실 구조를 만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 흐름에 맞게 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보통 대부분. 그냥 저분이 살아가는 게 그냥저냥 괜찮다 그러면 자기 기운대로 살고 있고요. 뭔가 평탄치가 않잖아요. 그럼 자기 기운과 반대되는 역행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정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있는 분도 관하고 재성이 묶여 있는데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구조인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 사업을 해. 물론 이럴 땐 괜찮아요. 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같은 데에서 뭘 발주를 받아서 내가 돈을 버는 구조다. 그럼 괜찮아요. 자기 사업을 하셔도.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닌데 그냥 동네에서 식당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유통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런 분은 이제 자기 사업한다고 돈 몇 억 까먹고 에이 안 되나벼 그리고 이제 빚 갚아야 되니까 다시 뒤늦게 회사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기 기운대로 안 들고 자기의 매핑, 지도, 에너지대로 안 살고 역행해서 살다 보면 빠그라지고 다시 원래 자리에 돌아오는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아마도 여러분들이 명리 배워서 주변에 임상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자주 볼게 될 겁니다. 자, 15분 넘어가니까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통근의 세력순위, 월지, 시지, 일지, 연지, 요거 통근, 요거 격 잡는 건 차후 강의에서 또 임상 가지고 할게요. 다른 명식 가지고. 오늘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됐네요. 격국은 부기의 척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에 해당하는 격은 삶의 지향점이니까 그 흐름대로 살면 되고요. 육합은 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답답함과 벗어나지 못하는 묶임이라는 걸 먼저 보고요. 사신합은 형의 작용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사신은 독특하게 형이면서 합 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 형이 먼저 작용해. 그러니까 묶여서 서로 계속 갈등 구조인데 여기 벗어나지 못해. 벗어나지 못하면서 갈등 구조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7강의 두 번째 강의, 길령명리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